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한 소외된 시인 김종삼에 대한 평론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시인의 고독한 발화, 시인 김종삼과 그의 시. 1. 김종삼에 대하여. 김종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대략 기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내용 중심의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실향민 1세대로서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외의식을 해명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은 피상적인 접근이었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삼의 시에 나타나는 특이한 기법들, 어눌하고 비문법적인 어휘들, 추상적 형상, 생략, 여백들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소수 집단, 즉 피지배 집단이 가지는 소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았을 때 그의 시 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소외의식을 먼저 해명하는 것이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그의 소외의식의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양상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소외의 요인과 양상 1. 전쟁의 참상에서 빚어진 부정적 현실인식과 무력감. 한국 전쟁 이후 김종삼의 시야에 포착된 현실은 희망적인 밝은 세계가 아닌 무겁고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전쟁은 인간적 가치를 철저하게 말살하였고 이 속에서 김종삼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시 무제에서 등장하는 나는 이 세상에 계속해온 참상들을 보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을 절망으로 몰아간 것은 무수히 계속된 참상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절망적인 세계를 비집고 들어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에 대한 방관자로서 머물 수밖에 없었고 현실에 대한 무력감은 그를 극단적 절망 상태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무력감에서부터 그는 소외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러한 소외의식은 다음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낡고 신발도 낡았다. 누가 버리고 간 오두막 한 채, 지붕도 바람에 낡았다. 물 한 방울을 없다. 아지 못할 봉우리 하나가 햇볕에 반사될 뿐 조류도 없다. 아무것도 아무도 물기도 없는 소금 바다, 죽음의 갈림길도 없다. 김종삼의 시 소금바다 전문입니다. 위 시에서 김종삼은 낡았다와 없다의 반복을 통해 현실이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체인 나를 통해서 신발, 오두막의 지붕마저도 낡아 있어 삶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식하고 있죠. 여기서 소금 바다는 조류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따라서 김종삼이 본 전후의 현실은 삶과 죽음의 선택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대적 절망의 공간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과 절망감은 다음 시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밤하늘 호숫가엔 한 가족이 앉아 있었다. 평화스럽게 보이었다. 가족 하나가 뒤로 자빠지고 있었다. 크고 작은 인형 같은 시체들이다. 횟가루가 묻어 있었다. 언니가 동생 이름을 부르고 있다. 모기 소리만 하게 아우슈비츠 라게르. 김종삼의 시 아우슈비츠 라게르 전문입니다. 밤하늘 호숫가의 평화로운 곳에 살던 가족 하나하나가 인형처럼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놀란 언니가 동생을 부르는 소리가 모기 소리만 하죠.
여기서 비극성은 극대화가 됩니다. 간절해야 할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시인의 소외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인해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시체가 되어버린 동생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 역시 전쟁으로 인한 적막감을 비장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원죄의식 무지로 인한 현실과의 단절감, 사회적 자아의 결핍으로 김종삼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그가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그로 하여금 현실 부적응자라는 올가미를 씌워놓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로부터 소외된 그는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찾게 되는데 그가 지향하는 이상세계 역시 그를 외면해 버립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시인은 스스로 자신이 타고난 원죄로 인식을 합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 들을 때마다, 팔레스트리나 들을 때마다, 그 시대 풍경 다가올 때마다, 하늘나라 다가올 때마다, 맑은 물가 다가올 때마다, 라산스카, 나 지은 죄 많아 죽어서도 영원히 없으리. 김종삼의 시 라산스카의 전문입니다.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시인은 그 현실 세계를 버리고 그가 그리는 이상 세계에 접근하고자 하지만 그 세계는 그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으로 시인은 죄를 의식합니다. 그 죄는 절대 순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의미가 아닌 원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 맑은 물가, 팔레스트리나, 하늘나라 등을 순수 세계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순수의 결정체로서 라산스카가 존재하죠. 따라서 순수 세계 앞에서 시인은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는 어제 속에 잠든 망해 세자르 프랑크가 살았던 사원 주변에 머물렀다. 나의 무지는 스테판 말라르메가 살던 본가에 머물렀다. 그가 태던 곰방대를 훔쳐내었다. 훔쳐낸 곰방대를 물고서 나의 하잘것없는 무지는 반고흐가 다니던 가을 근교 길바닥에 머물렀다. 그의 발바닥만한 낙엽이 흩어졌다. 아는 곳은 쌓였다. 어느 곳은 쌓였다. 나의 하잘것없는 무지는 장폴 샤르트르가 경영하는 연탄 공장의 직공이 되었다. 파면이 되었다. 김종삼의 시 앙포르멜 전문입니다. 이 시에서 주체인 나의 무지가 프랑크가 살던 사원, 말라르메가 살던 본가, 고흐가 다니던 길, 샤르트르가 경영하는 공장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단순한 기호를 넘어 다른 유명 예술가들과 일체감을 얻으려 함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일체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지로 인한 한계 때문입니다. 무지는 세자르 프랑크가 살던 사원 주변과 스테판 말라르메가 살던 본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장폴 샤르트르가 경영하는 연탄 공장에 직공이 되었다가 파면되는 등 욕구 충족에 이르지 못하고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무지는 자신의 이상 세계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르면 무지는 결국 시인에게 원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선망하는 모든 것을 그려보지만 주변자적 위치에만 머물 뿐입니다. 이것이 그를 다른 세계와 단절을 가져오고 깊은 소외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3. 죽음의 공포로 인한 자기 소외. 김종삼의 주위에는 죽음이 늘 배회하고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의 의식 한가운데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전제하며 살고 있는 시인으로서는 죽음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었죠. 그는 늘 자신이 죽음과 더불어 있다라고 의식했고, 이러한 동행의식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소외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 동네에 산다. 우중충한 간이 종합병원도 있다. 그 병원엔 간혹 새 관이 들어가곤 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병실에서 나와 지나가고 있다. 총총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김종삼의 시 간이교회당이 있는 동네 전문입니다. 아침에 신선함을 배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와 죽음을 기다리는 나가 사는 동네에는 간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간혹 새로운 관이 실려 들어갑니다. 즉, 죽음이 간혹 목격된다라는 거죠. 이는 죽음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인 상황으로서 모든 소외의식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김종삼의 이 소외받은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김종삼 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